자, 그래서 송채화 기자 그래서 오늘 네.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네, 뭡니까? 오늘 이슈 브리핑은요. 한겨레 21 표지로 나온 거예요. 사랑이 떠나가네라는 표지인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마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디디고 있는 곳이 이제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했었던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겨레가 심층 좌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 8명, 수도권에 있는 40, 50대 남성 8명을 모아서 이제까지 이제 2년 동안 국정 운영해온 것들에 대해서 쭉 질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를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좀 물어봤는데 8명 중에서 저희가 4명은 여전히 지지한다는 분들, 2명은 지지를 철회했다는 분들, 2명은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8명이. 정윤회 씨의 그 비선 실세라고 부르는 정윤회 씨의 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다들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청와대 해명을 믿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한때 지지자였거나 여전히 지지자도.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지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럼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냐고 했냐면요. 네. 여기 보면 특히 이제 비선과 측근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의심은 되지만 확인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검찰 결과가 사실이 아닌 걸로 검찰이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국정 개입 의혹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대요,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권력에 상처를 내기 위한 음모다. 누구의? 글쎄요. 누구의 음모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엔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지지를 왜 그럼 계속 지지를 하냐 여기 따로 있네요 항목이 보니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 그래도 심지가 굳어 보이더라. 아 원래 심지는 굳으신 분이에요. 네. 네,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외교 분야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경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해외 많이 나가시죠. 네. 이전에 문제가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이 감방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도 감방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감싸는 분도 계셨고. 근데 어쨌든 뭐 유보를 하거나 지지 철회를 하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대부분 비선 실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쳐내지 못하고 너무 자기 고집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었어요.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반대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했다가 철회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집권 뭐 4년 차나 5년 차도 아닌데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겠냐. 집권하기 전부터 그래왔으니까. 네.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겠냐. 여론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다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국정 개입은 70% 이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사실은 국정 개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여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받은 거죠 지금.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네. 70%가 아니라 전혀 없을지도 모르고 100%일지도 모르나. 네. 둘 다 얘기해서 저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네. 건강이 안 좋으신 와중에서도 그런 거 잘 챙기시네요. 네. 그 잘못 챙기면 건강이 매우 더 안 좋아집니다. 네. 참고로 제가 감기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와중에 방송을 해서 바람이 네. 좀 새더라도 어떡하겠어요. 눈도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네, 뜨시고. 눈이 갔죠. 근데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측근 참모 3인방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뭐 인사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사실은 조중동을 비롯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를 처리한 분들은 당연히 비판을 하고 지지를 처리하지 않은 분들도 뭐라고 거의 그냥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데 문고리 3인방을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바꾸는 게 맞지만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차피 안 바꾸는데 문고리 3번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쇄신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재밌는 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12월 말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8명 전원이 통합진보당은 해산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제 통합진보당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통합진보당을 놓고 계속 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공격할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합진보당의 빨갱이든 뭐든 간에 그냥 놔두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게 맞다고 본다. 해산을 하니까 얘네들이 밖에서 떠들고 계속 언론을 타게 만드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보수 입장에선 적이 하나 없어진 면도 있고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라고 매우 전략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무서워요. 진보당이 친북 세력이란 시선을 받으면서 그 뒤에 멀쩡한 진보 인사들도 같이 욕을 먹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수층 사람들이 뭐 진보를 빨갱이라고 욕하는 거가 실제로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욕하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실제로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도 싸잡혀서 빨갱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자기네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유리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털어놓은 거죠. 참 좋은 기획이네요.